같이 해본 분 중에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아, 저는 박주민 의원이, 그 전에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 전에는 좀 찌질해 보였나요? 평상시 말도 좀 천천히 어눌하게 해요. 물론 무대에서도 잘하지만, 근데 그 양반의 진가는 법정에서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을 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화에 나오는 우리가 엄청나게 반전을 일으키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막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그래서 저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관계를 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좌중을 압도하는 그게 있어요. 할 줄 아세요. 네, 조곤조곤 하다가 목소리 확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흥분했는데도 말은 주어 수로가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투표율이 80%가 넘으면 공약 하나 거셨거든요. 입수하신다고. 홍제천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었죠. 네. 아,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공약에 넘어가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저거. 그냥 빠져도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현재? 어떻게든 되겠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글 쓰기도 하고, 이 사람도 글 쓰고, 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방송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정치 일반에도 관심이 있나? 판세를 읽고, 정치인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고 해도 되는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본인이 보기에, 꼭 국민의당이 아니어도 다른 당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그곳이죠. 왜냐하면 호남에서 거의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사실 초반에도 그렇고 중반 경선 때도 그렇고 늘 호남을 공을 들였던 이유가 과연 그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민주당이 부서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반문 정서, 호남에 흐르고 있는 그걸 깨뜨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늘 많이 했고, 그래서 사모님이 호남으로 6개월 동안 계속 다니셨죠. 호남 바닥 민심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심할 수 없었던 게 봐야 아니까. 겉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호남의 그 득표율을 보고 정말 너무 큰 감동이었고, 동시에, 그쪽 국민의당에서는 멘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기반이 호남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대선이, 물론 이제 과반이 넘기를 바랬던 마음은 저가 참 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41%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 게 다자구도였잖아요. 양자구도가 아니고. 다자구도 속에서 한 번도 연합을 안 했고, 매번 이 진보 진영에서는 연합을 했었죠. 근데 연합 없이 독자적으로, 그 지지율을 끝까지 이어가서 승리까지 갔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라고 보고, 이번 투표는 소신 투표를 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지금의 이 41%라는 건 수치로는 그렇지만 의미로 따졌을 땐 한 60%의 득표를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글도 쓰셨어요. 제가 성함도 한번 안 알려요. 조기영 씨, 남편분 조기영, 시인 조기영. 네.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내며,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얼굴 때문에 간 건데.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당신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죠. 당신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어. 여기서 한 남자가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요걸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는지. 저희가 연애가 한 6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안 헤어졌어요?
연애가 길었는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나운서 합격하고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합격하셨고 그랬는데 사법고시 합격하시고도 연애 기간이 그분께서도 저희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와이프 애인을 버리지 않았다고? 뭐 그런 거기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런 얄팍한?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저희 가족이나 제 주변을 좀 관리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리를 하고 사셨다는 느낌이 어떤 많이 의미에서 들었어요. 관리를 그러니까 하고 살았어요? 저는 이분의 삶 자체가 주변 뭐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여사님, 아드님, 따님 모두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들이 본인은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가족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아내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네. 그거에도 감정이 되고. 근데 뭐 그런 여러 부분에서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게 이렇게 상징하는 바가 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마음은 다 똑같은 것처럼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걸 조국 교수의 내정으로 내비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청와대에서 연락이 안 오면 이 자리? 이 자리 말고 여기 옆에다가 하나 뭐 보조의자 하나 더. 심심하실 때 제가 춤춘 거 혹시 보셨나요? 저 춤 진짜 못 추거든요. 보셨다시피. 근데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끔 나타나서 춤추기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곤조곤하다가 목소리 확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흥분했는데도 말은 주어 수로가 딱딱 맞아요. 이번에 사실 투표율이 80%가 넘으면 뭐 공약 하나 거셨거든요. 입수하신다고. 홍제천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었죠. 예.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공약에 넘어가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저거. 그냥 빠져도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현재?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글 쓰기도 하고, 이 사람도 글 쓰고, 또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방송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정치 일반에도 관심이 있나? 판세를 읽고, 정치인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뭐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고 해도 되는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본인이 보기에, 꼭 국민의당이 아니어도 뭐 다른 당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그곳이죠. 왜냐하면 호남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사실 초반에도 그렇고 중반 경선 때도 그렇고 늘 호남을 공을 들였던 이유가 과연 그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민주당이 부서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반문 정서, 호남에 흐르고 있는 그걸 깨뜨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늘 많이 했고, 그래서 사모님이 호남으로 6개월 동안 계속 다니셨죠. 호남 바닥 민심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심할 수 없었던 게 봐야 아니까. 겉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호남의 그 득표율을 보고 정말 너무 큰 감동이었고, 동시에, 그쪽 국민의당에서는 멘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반이 호남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대선이, 물론 이제 과반이 넘기를 바랬던 마음은 그러니까 참 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41%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 게 다자구도였잖아요. 양자구도가 아니고. 다자구도 속에서 한 번도 연합을 안 했고, 매번 이 진보 진영에서는 연합을 했었죠. 근데 연합 없이 독자적으로, 그 지지율을 끝까지 이어가서 승리까지 갔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라고 보고 이번 투표는 소신 투표를 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지금의 이 41%라는 건 수치로는 그렇지만 의미로 따졌을 땐 한 60%의 득표를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글도 쓰셨어요. 제가 성함도 한번 안 알려요. 조기영 씨 남편분 조기영 시인 조기영. 예.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내며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얼굴 때문에 간 건데.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당신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죠. 당신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어. 여기서 한 남자가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요걸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는지. 저희가 연애가 한 6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안 헤어졌어요? 연애가 길었는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나운서 합격하고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합격하셨고 그랬는데 사법고시 합격하시고도 연애 기간이 그분께서도 저희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와이프 애인을 버리지 않았다고? 뭐 그런 거기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런 얄팍한? 근데 이제 를 같이 해본 분 중에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저는 박주민 의원이 그 전에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이미지와 너무 다르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 전에는 좀 찌질해 보였나요? 평상시 말도 좀 천천히 어눌하게 해요. 물론 무대에서도 잘하지만, 근데 그 양반의 진가는 법정에서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을 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화에 나오는 우리가 엄청나게 반전을 일으키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막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그래서 저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관계를 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좌중을 압도하는 그게 있어요. 할 줄 아세요. 네,